여성들은요, 호르몬인데 여성들은 평생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성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여성 호르몬이 관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부속 기관을 조절해서 피부 및 모발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비뇨 생식기, 그러니까 질 분비나 질내 좋은 균의 유지에 영향을 도와주기도 하고, 골 흡수, 파골세포가 있고 조골세포가 있는데요. 파골세포의 골 흡수와 조골세포의 골 생성 균형을 일정하게, 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로토닌이 하면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분비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 보면 여성들의 감정 변화나 우울증이 심한 이유가 에스트로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중, 좋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좀 높여주고 나쁜 거는 낮춰주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 기능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35세 기점으로 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수용체의 결합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역할도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세에서 50세, 60세, 70세 되면은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에스트로겐이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면 이 수용체, 여성 난소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해요. 그래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뭐냐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알파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궁이나 난소 등 생식기에 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특성이나 생식 기능 관련된 곳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베타는 생식기 외 다른 신체 기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외 신경계 쪽의 두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도 하고 체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조절하기도 하고 혈관 운동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근, 뼈, 그러니까 골밀도를 증가해서 뼈에도 영향을 주고요. 상피 조직, 피부에 항노화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완경기가 바로 폐경기거든요. 폐경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엄청 감소를 해요. 하지만 알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타, 신경계나 심혈관 질환이나 골격계는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양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냐 하면 호르몬 주사를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 심혈관 질환의 문제와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은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대체요법은 좀 제한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13% 감소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폐경기 호르몬은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왜? 나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렇다면 알파가 아니라 베타, 작은 양으로도 필요한 양 베타만 충족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요, 적은 양으로도 베타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콩입니다. 콩.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석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그 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베타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드셔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베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중기와 다르게 이렇게 안면 홍조도 나올 수 있고 피로감도 나올 수 있고 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중기에는 피부, 특히 건조한 피부, 근육들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감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감, 불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만성적인 위험이 많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액 중에는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도 항상성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맞추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폐경과 폐경 전후가 있는데요. 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에 월경을 한 경우, 불규칙적인 생활, 생리의 불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폐경은 우리가 12개월 이내에 비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남포의 고갈로 인해서 남포 형성과 에스트로겐 생성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경 후는 이제 적어도 1년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폐경 후인데요. 그때는 난소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생산이 중지되고 안드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갱년기 증상은 적어도 1년, 2년 아니면 길게는 5년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입니다. 이 여성 건강이 우리에게 모든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혈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 운동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그리고 코큐텐인데요.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 안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큐텐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좋겠고요. 신경적인 부분, 정신적인 문제, 감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안, 우울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세라토닌이 장에서 7, 80%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함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라토닌을 합성하는 것이 비타민 B, C, 아연, 철분, 단백질인데요. 다 더블 X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에 관련해서 콩가 식물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루바보 뿌리도 에스트로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밀크시슬도 함께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이후에는 우리가 35세 동안 이어왔잖아요. 이후의 삶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폐경 후에 우리가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주요 여성 질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호르몬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신체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누구나 또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면 좋은 영양소로 해서 좋은 활동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암이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영양소로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식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끝나고요. 갱년기 세트가 있습니다. 저 스폰서님께서 갱년기 세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